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누군가가 어떤 태도나 행동을 고칠 수 있는가는 스스로가 변화를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이 원리를 이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카네기 친구 중에 톡신으로 살다가 40에 들어서 약혼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권유로 댄스 교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댄스 교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네. 20년 동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배워둘 필요는 있었지. 처음 찾아간 댄스 강사는 내 춤이 형편없다고 말했어. 아마 그것은 사실이었을 거야. 그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네. 나는 배울 의욕을 상실했고 그 강사에게 배우는 것을 포기했지. 두 번째로 찾은 강사는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 그는 내 춤이 다소 고식이기는 하지만 기본은 갖추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스텝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했네. 첫 번째 강사는 나의 결점을 강조해서 실망을 주었지만 두 번째 강사는 내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결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네.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 선생님은 리듬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정말 타고난 댄서예요.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인류 댄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믿고 싶었지. 이미 나는 수강료를 내고 있었고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네. 어쨌든 타고난 리듬 감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나의 댄스 실력은 능숙해져 갔다네. 그 말이 나를 격려하고 희망을 주었고 더 잘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게 된 거지. 당신의 자녀, 배우자, 직원에게 재능이 없으며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에 그들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에 아내와 이혼을 하는 바람에 데이비드는 어머니를 따라 댈러스로 갔습니다. 15세가 될 때까지 지지나를 위한 특수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이의 머리 흉터로 보아 뇌가 정상적이지 않아 학습에 장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아래 학급에 속해 있어서 15세인데도 손가락으로 덧셈을 했으며 책도 읽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데이비드가 라디오나 TV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였죠. TV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것을 격려해주고 기술자가 되려면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수학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4개의 암기 카드를 구입해서 매일 밤 카드의 정답을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정답을 못 맞추면 내가 그에게 답을 알려주고 못 맞춘 카드를 따로 쌓아 놓았다가 그 카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카드 놀이를 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8분 이내에 틀리지 않고 모든 카드를 다 맞출 때까지 연습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모두 맞추는데 52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48분, 세 번째에는 45분, 44, 41, 그리고 40분 이내로. 우리는 시간이 줄어들 때마다 축하를 했습니다. 아내도 불러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한 달 후 데이비드는 8분 만에 모든 카드의 정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차츰 배우는 것이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수학 점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수학에서 B학점을 받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독서 능력도 향상되었고 그림에도 탁월한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에 과학교사가 데이비드에게 과학 전시회의 작품을 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작품은 교내 전시회에서 1등을 하고 신시내티 전체 과학 전시회에서도 3등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뇌에 손상을 입어 지지나 학급에 보내졌던 아이가 이마의 흉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으로 놀림받던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을 제치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배울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데이비드는 전국 우등생협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쉽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의 인생은 변한 것입니다. 실수와 약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라.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타이밍에 맞게 아낌없이 격려하고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 그리고 직원에게 그들이 무능력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격려를 아끼지 말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잠재된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만이 반드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자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만들어갑니다. 격려를 통해 자기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세요. 항상 아래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상대방에게 약점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강조함으로써 의욕을 꺼버려서는 안 되겠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잘하는 것과 진전된 성과에 대해서 항상 칭찬해주고 그의 가능성을 격려해주세요. 격려해주어라. 약점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로 말해주라.